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골목상권까지 진입했던 카카오가 일단 후진합니다. 먼저 손뗀 보험 비교 가입 서비스에다 웃돈 주고 택시 잡던 스마트 호출, 꽃, 간식 배달 중개, 미용실 예약 서비스도 곧 중단한답니다. 3천억 원대 상생기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규제 이슈로 조단위 시총이 증발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옆구리 찔러 받는 절에 울며 겨자 먹는 줄 아는데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유니콘 기업의 초심이 그립습니다. 기업의 본령은 일자리 만들고 돈 버는 거 맞는데요. 어지간히 해야 합니다. 그랬으면 M1 투자자들도 간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9월 15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추석이 정말 코앞이네요. 우리 동네 근처의 전통시장,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이 시장을 알려주는 도슨트가 오늘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카카오의 답, 상생기금을 내놓고 골목 상권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고 하네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쪼개기 상장, 이거 남들도 하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10분 경제에서 함께 정리할게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저작권 선점 경쟁이 치열한 웹툰, 웹소설 시장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또 등장하네요.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들 그러는 건지,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죠. 경제탐사 시간에는 우리 수소시장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성은 아직 모르겠고 적어도 수소시장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망해 보죠. 그럼 증시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예상을 하회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대서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 심리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내 테이퍼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금융, 산업재 등이 부진했고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스트리밍 업체가 급락하는 등 지수 하락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애플이 신제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수입되면서 장중한 때 2% 가까이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해서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4.0% 상승을 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대중교통비가 5.5% 하락을 했고요. 숙박비도 2.9% 하락을 하는 등 그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중고차 경우도 1.5% 하락하는 등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미증시는 지난 9월 3일 날 고용보고서 쇼크 이후에 경기둔화 우려가 유입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좀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항공운임, 숙박비, 교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결과가 유입이 되면서 경기둔화 이슈를 다시 한번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한 부진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후반에 애플 신제품도 나왔는데 이 기대보다는 그렇게 신박하지 않다. 이게 중론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제 런칭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패드, 그다음에 아이폰 및 애플워치 모델을 좀 발표를 했는데 기대했던 아이팟 같은 경우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 12보다도 더 나은 배터리를 발표하긴 했지만 무게가 더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내용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굳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애플이 좀 약세를 좀 보였고 특히나 애플과 관련된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출회된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린 서상영 본부장님의 이 구수한 발음이 정말 좋습니다. 애플워치, 배터리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애플이 이렇게 부진해가지고 애플 부품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2.6%,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반대로 그러면 수혜 종목이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뱅크,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쏠림 현상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카카오가 내놓은 그 상생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단말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 우리 방송 끝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추석 다가오는데요. 저희도 특집 방송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9월 22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18일 이 수소 전문가죠. 돈 버는 경제 상식의 권순우 기자 나오고요. 19일 일요일 명절 되면 우리 마상 입을 일이 많은데요. 마음의 상처를 미리미리 다스릴 수 있도록 박상미 마음치유 전문가도 나오십니다. 20일 월요일 서주든 김현우 소장 든든하게 늘 같은 자리 지켜주실 거고요. 21일 화요일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받는 한국 증시 향방 점쳐봅니다. 마지막 22일 수요일 빅매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가 나와서 증시와 부동산 대전망 해봅니다. 자, 모두 생방송이고요. 저희는 녹음, 휴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물도 풍성하게 마련했으니까요. 생방으로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오늘도 저희 PD가 이거 꼭 밑줄 쳐서 방송해야 된다고 저한테 원고를 딱 쥐어주고 갔는데 오늘 2,000명대 안팎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만 해도 1,9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이후 6일 만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고 이동하는 거리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겠죠?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비대면 명절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명절 느낌은 한번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괜찮은 곳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도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동네 근처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희준 전통시장 도슨트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슨트라는 게 원래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전통시장 도슨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국내 원앤 온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스스로 네. 이제 내가 국내 1호 도슨트를 자임하신 건데 시장이 두근두근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그동안 전통시장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다녀온 시장의 숫자는 1,011개의 시장을 다녀왔고요. 2013년도부터 오늘 아침까지 매일 한 곳 이상의 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전국에 대략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을까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 매일 열리는 시장의 개수는 1,500여 개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의 개수는 550여 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우선 서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명절에 가보면 좋은 추석 시장은요. 서울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망원시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홍어 무침이라든지 돈가스라든지 선어회라든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MZ세대에게 적합한 밀키트나 1인 가족을 위한 이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망원시장 여기 참치회도 되게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정말 강추. 광장시장도 가보셨다고요? 네, 최근에는 광장시장에서 많은 도슨트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명절에는 여기가 빈대떡이라든지 전을 부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상행을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장시장을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회탕탕이도 강추하겠습니다. 광장시장 정말 맛있는데요. 그 다음은 어떤 시장 가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서울의 부엌이라고 일컬어지는 경동시장인데요. 최근에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약재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종합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동시장을 찾아가셔서 단순히 약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정육, 이제 수산물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장이고요. 사실은 서울 어느 시장에 가서라도 구할 수 없는 식재료를 서울 경동시장에 오시면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재료 연구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이 식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시장이 이 서울의 경동시장입니다. 아, 경동시장에 없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최근 들어서 현대화과정 거친 시장들 참 많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고객들이 유독 많다고요? 네, 최근에 경동시장 2층 그리고 3층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던 공간이지만 최근에 젊은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가 주로 찾던 경동시장이 최근에는 20대, 30대들도 찾는 시장이 됐고요. 단순히 시장에서 판매하던 뭐 국수라든지 네, 일반 백반이라든지 이런 음식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명한 음식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물 건너온 음식까지. 그래요. 전통시장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시장들도 있는데 대형 마트는 2층에 있고 1층에는 시장의 전통적인 노점이 있다. 이런 형태는 약간 1층에 있는 시장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때요? 네, 보통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이 시장 안으로 진출할 때는 시장 상인들이 판매하시는 제품들을 팔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과 상생하는 시장들이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단순히 진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 도서관, 이런 이제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 찾지 않았던 고객들을 네.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객이 된다고 하면 상생할 수 있는 요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만한데 추석 연휴 때 만약에 내가 경동시장을 갔다. 근데 여기만 갔다 오기엔 좀 아쉽잖아요. 주변에 또 가볼 만한 데 없을까요? 네, 사실 경동시장 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10개의 시장이 연합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 컨소시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960년대부터 그런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량리 청가물시장부터 청량리 전통시장, 경동시장, 성동시장 이런 시장들을 체험하듯이 둘러보시면 이 시장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추석 명절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식재료들을 구하시는 이제 미션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새벽 6시에서 7시 정도에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면 아마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보실 수 없었던 아주 신선한 네, 과일과 채소, 농식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조조 할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은 어떤 시장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시장인데요. 보통은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장입니다. 광명 전통시장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 중에 한 곳인데 짜장면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네. 아, 저는 오늘 당장 가보겠어요. 네, 요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업승계라고 해서 이제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상인회장님이 의욕이 많이 좋으셔서 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게 파이팅 넘치시는 회장님도 계시다고 하고요. 이쪽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까지 소식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디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제로페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시장에 가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또 요즘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전자화폐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상품권들을 시장 안에서 쓰시는 거는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장이 서울 중곡동의 중곡제일시장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네. 참기름과 들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참기름, 들기름 그 방앗간에서 짜주는 거요. 맞습니다. 네 곳의 방앗간이 좀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가장 품질 좋고 고소한 참기름들을 만드시는 장인들이 네 분이 모여 계십니다. 아, 중곡시장 요거 기억했다가 그 명절 나시기 전에 거기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오늘은 짧아서 아쉬운데 우리 도슨트 선생님께서 이희준 대표가 사실은 참기름 소믈리에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음에 참기름에 관련된 모든 것 다시 한번 모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프로젝트의 이희준 대표 혹은 전통시장 도슨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 가르마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황금색 머리핀이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군요. 닭벼슬과 같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TV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러 가려고 외화벌이용으로 꽂아 놓았습니다. 자, 이제 뺐는데요. 저는 이제 10분 경제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카카오의 리액션이 나왔군요. 네, 먼저 그동안 카카오가 비판을 받았던 게 문어발식 확장이잖아요. 이 영세 사업자와 골목 상권 이용까지 침해한다 이런 비판 여론에 휩싸였는데 그래서 일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 사업의 일부 사업 중단하기로 했는데 택시 유료로 호출하는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이제 아예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스마트 호출은 지난달에 카카오가 이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또 택시 운전업계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사용하시는 그 프로 멤버십 요금을 월 99,000원에서 월 39,000원으로 대폭 낮추고 또 기업 이용자 대상으로 했던 꽃, 간식, 샐러드 이런 배달 중개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카카오에게 우리가 많은 관심, 애증이 교차하는 이유는 카카오 너마저 이런 의미도 숨어 있다고 보는데 승계 작업을 몰래 준비해왔다 이런 의혹도 있네요. 네, 이 원래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카카오 주식 1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카오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은 이제 김범수 의장이 전량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올 초에 김범수 의장 딸과 아들이 이 회사 K큐브 홀딩스에 입사한 걸로 드러나서 이게 승계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고 또 13일에는 공정위가 이 회사가 공시 관련 서류를 좀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여기 이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를 원래는 지금 금융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김 의장 자녀들도 모두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K큐브 홀딩스 은근히 정관을 좀 바꿔서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어떻게 변해갈지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계속 규제 이슈 속에서 이런저런 입기를 오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일단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줄줄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투자금을 끊어 모으고 또 요걸 계기로 사업을 대폭 확장해 왔었거든요. 지난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지난달에 카카오뱅크 상장한 게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면 카카오그룹이 주식시장에서 LG그룹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룹사 기준으로 시가총액 4위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에 상장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를 놓고 금융상품 중개업 사실상 금지하면서 이 실적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져서 이제 상장도 미뤄졌고요. 또 카카오 택시 서비스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 실적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장을 담당할 증권사를 원래는 다음 달에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뭐 아주 오래 미루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이니까 세상 쓸데없다는 재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자금 조달 방식이 또 있다고요. 일명 핵심 자회사 쪽에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고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식시장에 상장한 좀 큰 기업 중에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이 현대중공업은 상장사인 이 모회사 한국조선해양이 핵심 사업 부분을 자회사로 떼내서 만든 기업인데 이 핵심 사업을 다시 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과거에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핵심 사업 부문인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내고 그리고 요 핵심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 요게 이제 쪼개기 상장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존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은 기존에는 원래 핵심 사업부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셈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후에는 이렇게 회사가 핵심 사업을 쪼개서 다시 상장을 하니까 이후에는 이 기존 주주들이 자회사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새로 생긴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핵심 사업부의 가치는 기존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테니까 기존 주주들은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에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 밝히기로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데요. 뭐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그런 말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전통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로 회사는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껍데기만 남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은 뭐 부당하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모회사 그리고 핵심 자회사가 동시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건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뭐 미국 시장을 봐도 예를 들어서 구글은 지주사인 알파벳만 상장해 있지 뭐 유튜브가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갑자기 유튜브를 상장해서 돈을 더 조달해서 사업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우리나라랑 달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알파벳도 상장해 있고 유튜브도 상장해 있으면 유튜브가 돈 잘 벌면 뭐 배당을 통해서 알파벳에 현금을 수혈해주고 이런 네. 식으로 주주 간 이해가 조금 서로 부딪힐 수 있어서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중복 상장 사례가 워낙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특히나 자금서 조달의 사례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요인이 좀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뜻하는 일명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지 않은 데다가 증시가 이제 발전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아서인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 군에 보직까지 바꾼 드라마가 있죠. DP. 모범택시 경이로운 소문, 이태원 클라스 여신강님, 신과 함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작품들 다 익숙하실 텐데 공통점이 뭘까요? 최대 공약수는 원작이 다 웹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의 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핫한지,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웹툰이라는 말이요. 저는 네네. 원래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는 사실 글로벌 브랜드로 자기 브랜드 이름을 웹툰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게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웹툰이라고 하면 원래 만화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온 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이 종주국이었잖아요. 한국은 세계 만화 시장에서 뭐 크게 존재감이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웹툰이라는 거는 기존에 별로 없던 그런 그렇죠. 폼이니까요. 웹툰이라는 말을 보면은 사실 웹이라는 말과 만화의 툰이 합쳐진 건데 네. 이건 웹에 보기 좋게 맞춰진 만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한 건 사실 기술력이 좀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보급이 좀 빨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바일의 세로 스크린에서 스크롤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웹에 맞춘한 툰이다 해서 웹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국내에서 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한국이 종주국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잉글리시 쓰는 다른 나라들도 이거 보고 웹툰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웹툰이 아예 고유명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이게 네. 먹방이라는 단어를 먹방이라고 쓰고 네네. 언택트라는 이것도 사실 콩글리시인데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따라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렇군요. 네. 자,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행보를 보면 네네.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 네네.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과 잇따라 연합을 맺고 있네요. 네네. 이제 뭐 대표적인 곳이 그 하이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DC 코믹스, 배트맨이나 슈퍼맨으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캡틴 아메리카나 혹은 그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마블, 예, 마블하고도 손을 잡고 있고요. 네. 또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하이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있는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랑데가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또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곳과도 협업을 맺고 있어서 네. 글로벌로 슈퍼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굉장한 연합군, 뭐 이제 든든한 파트너 관계 이런 거를 좀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기자님, IP라는 네. 말 요즘 들어서 유독 많이 쓰는데 IP가 뭐예요? 원래 IP는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산권을 일컫는 말인데요. 콘텐츠에서도 게임이나 혹은 웹툰, 웹소설처럼 어떤 프랜차이즈 시리즈나 콘텐츠 시리즈물 같은 것들, 즉 인간의 창의력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것들을 오리지널 작품들을 우리가 IP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DC 코믹스 이거 우리도 네네. 한 번쯤 들어갔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하고 네이버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하나 내렸다고요? 네, 아예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완전한 오리지널 신작을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먼저 공개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작품의 제목은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인 거죠. 네이버에서 DC 코믹스의 만화를 제일 처음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월드 프리미어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인가요? 이번 네네. 달인가요? 이번 달 18일? 지난달 지난달이겠네요. 18일. 네네. 지난달 18일에 네네.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네이버 웹툰 김준구 대표가 슈퍼캐스팅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슈퍼캐스팅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글로벌로 아주 인기가 많은 슈퍼 IP를 캐스팅한다라는 뜻으로 슈퍼캐스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사실 매출 측면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있겠지만 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1등이다. 그래서 1등 플랫폼만이 슈퍼 IP를 캐스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네. 네이버는 DC 코믹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 IP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IP가 작품 혹은 작가군이 되겠네요. 네, 이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품의 컨텐츠를 만든 게 맞는데요. 사실 그 작품이 인기 작가들에 따라서 인기 작품들이 나오니까 네네 좀 뭐 넓게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DC에 들어있는 네. 거기 있는 콘텐츠들 잘 생각해 보죠. 그러면 네네. 슈퍼맨 캐스팅 됐네요. 배트맨도 캐스팅 됐고요. 네네. 마블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다 네이버가 일단 캐스팅했다. 웹툰 시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캐스팅에서 지금 오리지널 신작으로 하기로 한 거는 하이브랑 DC까지는 발표가 됐고요. 네. 아직 마블은 발표가 된 건 아닌데 그동안의 뭐 발표 내용과 혹은 지금 네이버 웹툰의 자신감 정도로 봐서는 뭐 곧 흥미로운 소식을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IP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캡틴 마블
블랙팬서, 닥터 스트레인지, 네네. 어벤져스 이 마블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하면은 네이버 웹툰이 우리 이 정도면은 됐어 이럴만 네네. 한데 카카오 페이지하고도 DC 코믹스가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경쟁하는 사이인데 네네. 이렇게 하면은 깍두기인가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요. 지금 현재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는 DC 코믹스의 만화의 경우는 기존의 출판 만화로 나왔던 걸 디지털에 맞게 컨버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오리지널 신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시공사라는 출판사가 DC랑 그다음에 마블의 그 출판 유통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국내 판권을 갖고 있어서 그쪽하고 더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 오리지널 신작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완전한 신작을 선보이는 거니까 양쪽이 조금은 다른 형태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나오는 DC 작품은 기존에 나왔던 걸 포맷을 바꾸는 네,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 자,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웹툰 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네네. 어찌됐든 이 기저에는 아주 쟁쟁한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런 라인업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많고 그 발표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아주 조금 큽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네이버가 웹툰. 맞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가 수가 600만 명 글로벌로 활동하는 600만 명이요? 네네. 이거는 그런데 완전한 프로 작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아마추어 작가들까지 좀 포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만화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좀 국내외로 다 갖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스타 작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 수가 조금 더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긴 한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좀 검증된 작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증된 출판사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네. 이미 만들어진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받는 형태를 취해 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가 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웹툰에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님. 네. 1년 동안 웹툰으로 124억 원을 벌었다. 이거 실합니까? 네, 엄청난 숫자죠.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해서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네. 작가 이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트래픽 광고 수익료도 있을 거고 판권을 판매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입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1년 수익이 124억이고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뛰어나게 높은 수익이라. 그렇겠죠. 네. 네. 근데 평균 수익이 2억 8천만 원? 작가님들의 네네네. 평균 수익이 네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 1년 사이에 네이버 웹툰에서 새로 연재 시작한 신인 작가들의 평균 수익도 1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물론 이게 평균의 함정도 있겠습니다만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아까 글로벌로 네이버 웹툰에서 네. 작가 수가 600만 명이라고 하셔서 네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들끼리 다른 작가가 뭐 쓰고 뭐 그리는지 이 적들의 동태만 확인해도 일단 UV가 600만 명은 확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볼륨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여기에서 국내 웹소설 플랫폼이나 출판사를 아예 사들이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 유명 출판사를 많이 산 거는 카카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웹툰이 그렇게 인기를 얻기 전에 그냥 종이 만화 단행본 시절에 서울이나 학산 문화 이런 것이 되게 추억의 단어네요. 그렇죠. 네. 이런 곳의 지분을 카카오가 거의 많이 사들였고요. 대신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출판 만화라기보다는 웹툰으로 시작을 한 에이전시나 출판사를 조금 더 많이 파트너로 삼고 있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예 이쪽으로 출판 시장까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네. 콘텐츠나 작가가 모인다는 건 이 시장이 그만큼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네이버 웹툰의 작가 수익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중간값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중간값은 공개하지는 못하는 게 생각보다 높지만
그거를 말하는 순간 작가님들은 내가 그럼 저 중간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편차에 대한 네네네. 그런 좀 박탈감이 생길 수 네네.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작가님들이 생긴다는 건 계속해서 작가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거고 이게 생태계를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원소스 멀티유즈가 된다는 게 참 장점인데 네. 드라마, 영화 그리고 관련해 노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카툰이야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고 치지만 관련해서 보니까 굿즈도 나오고요. 아, 네. 그렇죠. 여기에서 문구류나 장난감으로도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네이버 웹툰이 압도적인 이용자 수로 슈퍼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이에 네. 다음 웹툰을 인수한 카카오도 역시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해외 네.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다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진을 한 곳은 일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웹툰의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재팬이 피코마라는 별도 브랜드를 갖고 일본 만화 시장을 좀 공략을 해서 실제로 네이버의 라인 망가를 앞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사실상 후발주자임에도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 인기 있는 만화 콘텐츠를 많이 좀 가져가서 그걸로 매출을 견인한 것도 있고요. 사실 일본이 출판 만화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의 라인 만가 같은 케이스에는 출판 만화를 디지털로 컨버팅해서 올리는 그쪽으로 조금 더 공을 들였는데 사실 일본도 MZ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니까 그쵸. 웹툰이라는 형식에 생각보다 더 빨리 적용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전략에서 초기 전략에서 카카오가 네이버를 조금 더 앞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네네. 길을 열었고 네네. 카카오가 여기에 하나 더 얹었다는 건데 네네. 우리 기업끼리 글로벌 시장에서 다투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네. 다음에서 카카오로 옷을 갈아입은 네이버 그 카카오 웹툰 네네. 이게 간판을 바꿨다고 해서 이게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어떠세요? 다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약간 나이대가 있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지만 네, 그래요. 지금의 아주 젊은 10대나 이런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한테는 카카오가 훨씬 더 익숙한 브랜드이거든요. 그렇죠. DAUM을 네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네네.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여담인데 저 아는 이제 취재차 만난 작가님께서 아빠가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하다가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하게 됐어라고 말을 하니까 아빠 뭐 아주 잘 됐네 막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똑같은 곳이란다. 그러니까요. 아, 그 정도로 네네.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냥 애증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만큼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자, 전 세계가 웹툰에 스며든다, 웹투며든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 웹툰 가지고 애니메이션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정도인데 네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웹툰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이제 뭐 일단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적으로도 한국 요새 최근에 인기를 갖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아주 지금 아주 경쟁적이고 매운맛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또 네네네. 단계별로 있죠. 마라탕 맛도 있고 네네, 불닭볶음 맞습니다. 맛도 있고. 네. 네네. 그런 컨텐츠적인 측면의 경쟁력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MZ세대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웹툰이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과 컨텐츠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경쟁력, 인기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콘텐츠가 해외에 비해서 많이 네. 그 자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나요? 좀 그렇다고 최근 들어서. 예, 최근에 제가 90년대생과 관련된 컨텐츠를 좀 본 게 있는데 왜 90년대생이 한국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컨텐츠에 인기가 있는가를 좀 분석한 글이었는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20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힘든 거나 불만 같은 것들을 이 컨텐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별로 능력이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떤 능력을 갖게 돼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의 좀 매운 스토리들에 대해서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대리만족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영향이 그런 있을 것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좀 네네네. 느끼는군요. 그래요. 현실이 시지프 신화처럼 공을 굴려서 언덕까지 간신히 갔는데
이게 또 또르르르 다시 네.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반복할 때 웹툰에서 뭔가 희망을 보여준다고 하면 네네. 이것 또한 하루치 일용할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네이버 웹툰하고 카카오 웹툰 결국은 전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웹툰, 웹소설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네, 자, 네. 이들의 다음 계획은 뭡니까? 이들의 다음 계획은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는 영상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만들고 요새는 웹툰을 만들면서 아예 영상화를 염두에 둬서 그 영상을 위한 컨티의 개념으로 웹툰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가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그 영상을 만드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외부 파트너와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네네. 이제 더 이상 일개 사이트 혹은 네네. 하나의 앱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그렇죠. 생활의 모든 면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제 방송국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죠. 컨텐츠를 다루고 컨텐츠를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그쪽에서 네네. 하고 있는 오디오 방송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래도 TBS는 TBS만의 네네. 색깔이 있으니까요. 자, 이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에도 인색하지 네네. 않을지 저희도 한번 현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요. 웹툰, 이제 이들의 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각국이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밀어주는 건 단연코 수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15개 대기업이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든다. H2 서밋을 결성한다 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왜냐? 여기에 서 있는 회장님들이 모두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주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출범식 소식을 거의 강제로 본 시점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제로 수소 시장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수소 서밋, H2 서밋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행사가 8일 날 있었으니까 9일 날 아침 신문에 1면에 거의 안 난 데가 없고요. 2면, 3면, 4면, 5면 뭐 해설면에 거의 대부분 크게 났죠. 사진도 크게 실리고요. 제일 재밌는 제목은 서울신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수소 어벤져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서 카피를 따왔죠. 어벤져스요? 예, 예. 아, 그건 조금 간지러운데요.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는 이제 기업 총수들 뭉쳤다. 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 동아일보는 이제 3,000조로 예상되는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나섰다. 뭐 이런 표현들을 달았는데 네. 지나치게 좀 기업 홍보에 치중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따져보고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이틀에 일단 느낌도 알겠고 뭘 하자는 건지 알겠는데 약간 MSG가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된 수소를 맨 마지막 단계인 활용할 때 수소차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네. 생산, 충전, 저장 이런 쪽은 특히 생산 쪽은 취약합니다. 후발주자인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생산을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 생산하는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경우 저희가 국내에서 쓰는 것들은 석유화학 부산물을 활용해가지고 부생수소 이 방법인데 이거 이산화탄소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수증기를 처리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사용하는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에서 수소를 빼내는 거.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 도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네.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LG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게요. 어디에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가요? 그렇진 않고 LG도 아시다시피 하나와 더불어 가지고 배터리 쪽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제목에 12개 대기업이 합쳐졌다라고 써놓고 조선일보 표에는 또 15개 기업이 언급돼 있습니다. 15개 기업이 하기로 하고 셋은 안 왔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진을 제가 또 꼼꼼히 봤는데 사진은 14명의 그 CEO가 서 있습니다. 오호,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미서테리한데요. 이거. 조선일보는 아예 네. 큰 제목에 12개 대기업이라고 써놨습니다. 왜일까요? 요 재밌네요. 덜 셌을까요? 아니면 과대 예상을 한 건지 오기로 했다가 나는 갑자기 수소 경제 반댈세 이랬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들 제보 좀 해주세요. 자, 수소 경제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밀어주겠다 하는 경제 사업이기는 한데 일단 수소 경제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수준까지 오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생산을 일단 그레이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로 할 수 있는 걸 부각시켜야 탄소 중립 장기적으로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전과 저장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효성이 충전 쪽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자동차로 수소차를 만드는 것들은 그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충전하고 저장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체가 다 하나의 체인망으로 묶여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부터 잘해보자. 그런 뜻이죠. 네. 우리 지금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잘해보자였는데 언론들이 약간 한 발 앞서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국무회의에서 어제 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수소 경제를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룩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과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점검을 하고 이행 절차를 갖다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갖다 디테일하게 짜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정부하고 기업만 움직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도 여름에 좀 덥게 살아야 되겠다. 겨울에 좀 춥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원하고 따뜻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그럴 수는 그럴 없습니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도 한번 우리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네, 환경은 살리는데 여기 말씀드리고 보니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저렴한 인스턴트 오가닉 라면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탄소중립 기본법 골격은 이렇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겠다.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이 단계별로 업데이트 해주실 거죠? 네. 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혈압 상승 중님 왜 혈압이 오르실까요? 환경 위해서는 전기보다 수소차가 더 좋을 듯요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말 그 명백히 수소만 가지고 이뤄내는 그 에너지 시장이 열리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790님 추석 연휴 생방 정말 감사합니다. 출장 AS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켜놓고 보는데 연휴 동안 집에서 큰 화면으로 볼게요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추석 연휴에 심지어 저희를 봐주신다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꽃단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전에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요. 한 0.3% 내외의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해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방금 전에 특히 이제 선물 계약 가지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주가를 그냥 지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오늘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1,600계약 정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상승폭이 조금은 좀 더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국내외 다 대형 플랫폼이나 빅테크 규제 관련 이슈가 많은데 증시에서는 요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빈부격차가 일단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자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와
흔히 말해서 우리 판기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도 중심으로 해서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궁금해요, 본부장님. 우리 한동안 반도체 휘청한다 이런 외국계 보고서 때문에 주가 뚝뚝 떨어졌었는데 반도체 개별 단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쪽에 유망하다 이 얘기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 쪽에서 일부 그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PC가 더 이상 잘 안 팔릴 거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노트북도 이미 사놓은 거 또 살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여전히 시장에 그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폰용으로 비싼 반도체는 더 뭐 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죠.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도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거야 작년에 그 미국 정부가 뭐 주간 단위로 그냥 월간으로 보면 몇백만 원씩 국민들이 다 풀었기 때문에 네. 여행을 안 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스마트폰보다는 고가형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이런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는 뭐 여행도 다니고 실제 돌아다니고 그러면 소비가 일단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쪽에 내구재 소비가 크게 예상보다는 크게 증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여전히 깔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소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시군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수소, 우리 이쪽 차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생산,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빨리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거의 드물죠. 서울에서는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거 말고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가지고 지방에 내려간다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네요. 크로드 518님, 전기차로 가야 합니다. 수소로 전기 만들 바에야 바로 만들면 됩니다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수소차가 환경에 더 좋아요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고르 자부종님, 이 불어인가요? 우리나라 웹툰이 국제 규격이 되나요 하셨는데 웹툰이라는 말이 세상에 없다가 우리나라가 만든 그 콘텐츠를 가지고 웹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전 세계가 함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 기사님들 항상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요. 그 월에 콜 받도록 해주는 그 월 정액료 있잖아요. 99,000원씩 내던 거 39,000원으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좀 나아지실까요, 사정이? 아우씨님, 카카오는 롯데가 하는 행태를 따라하네요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제대로 경종을 울리지 않았을까. 김범수 의장에 대한 그 공정위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책님, 오늘부터 1일이군요. 세상 쓸데없다는 재벌 걱정 맞습니다. 진행자 센스짱 푸하하 빵 터짐 하셨는데 카카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바꿔놓은 우리 삶의 혁신적인 서비스 많습니다. 카카오 해체하자 아까 이 굉장히 과격한 의견 주신 분도 계시는데 해체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어지간히 하면서 공존의 방향을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의견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그 추석 연휴 때 권순우 기자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소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는 기자일 텐데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죠. 궁금하신 거 많이 얘기해 주세요. 김도영님, 이제 23시간 후면 경제발전소 또 합니다. 네, 23시간 후에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조금 더 발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발전.